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두 명의 젊은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으로 불리던 이름, 심준석 그리고 장현석. 그들은 왜 익숙하고 안정적인 KBO 리그가 아닌 험난하고 불확실한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린 걸까요? 이들의 선택은 개인의 도전을 넘어 한국 야구 유망주들의 진로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압도적인 기량으로 탈고교급 평가를 받으며 KBO 리그의 판도를 바꿀 기대주로 평가받았던 심준석과 장현석. 먼저 2023 KBO 신인 드래프트를 뜨겁게 달궜던 심준석은 강력한 전체 1순위 후보로 손꼽혔죠. 193cm의 장신에 102kg의 탄탄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 157km에 달하는 강속구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압도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에이전트 스콧보라스와 계약하며 미국 진출을 준비했고 2023년 1월 피츠버그와 $75만 계약하며 꿈에 그리던 빅리그 도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해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대어로 떠오른 장현석 역시 탈고교급 투수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심준석과 마찬가지로 190cm를 넘기는 큰 키에 평균 153km, 최고 158km의 강속구를 던졌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던지며 완성형 투수라는 찬사를 받았죠.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다저스는 2023년 8월 계약금 $90만 투자했습니다. 특히 그를 영입하기 위해 국제 유망주 계약금을 확보하고자 트레이드까지 하며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흥미로운 점은 2023, 2024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하나는 심준석과 장현석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구단이었습니다. 부상과 제구력 이슈가 있었던 심준석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장현석은 참가만 했다면 지명 가능성이 100%에 가까웠죠. 만약 이 두 선수가 한국에 남았다면 KBO 드래프트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메이저리그라는 정글을 선택했습니다. 심준석과 장현석 모두 이상적인 신체 조건과 압도적인 구속을 자랑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마이너리그에서는 각기 다른 현실과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준석의 경우 미국 진출 후 반복되는 부상과 구속자와 그리고 재구난주를 겪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진출 3년 차인 현재까지도 마이너리그 최하위 레벨인 루키리그에 머물고 있죠. 일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받는 유망주는 빠르게 상위리그로 승격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의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 2023년 루키리그에서 4경기 8이닝, ERA 3.38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2024년에는 어깨 부상으로 모든 경기에 결장하며 소중한 성장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사이 그는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 말린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죠. 2025년 루키리그에서는 12경기에 나와 0승 3패, 평균 자책점 10.95. 이러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2023년 오른쪽 가슴에 이어 2024년 어깨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부상. 반면 장현석은 비교적 순조로운 승격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24년 루키리그에서 볼넷 문제가 있긴 했지만 로우 싱글의 승격 후에는 ERA 2.19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올 시즌에는 11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 0승 1패, ERA 4.54, 35.2이닝 동안 28개의 볼넷을 허용했지만 47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장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 최고 159km의 빠른 직구를 던지며 2024년에는 상대 타자의 41%를 삼진으로 잡아낼 정도로 높은 탈삼진율을 기록했죠. 그리고 강력한 구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복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미국으로 진출한 한국 선수들에게 쉽게 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두 선수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심준석은 현재까지 마이너리그 최하위 레벨인 루키리그에 3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죠. 초기에 게리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2025년 루키리그에서 9이닝당 15.3개에 달하는 볼넷 허용률은 상위리그 진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재구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한때 그의 최고 무기였던 빠른 공의 구속 저하는 투수로서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잦은 부상은 그가 꾸준히 이닝을 소화하고 프로 수준의 투구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가 또 다른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죠. 현재 심준석이 메이저리그에 콜업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고 고교 시절의 구속을 회복하며 루키리그를 넘어 상위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메이저리그의 꿈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 장현석은 심준석과 달리 싱글 A까지 승격하며 여전히 다저스 팜에서
최고 수준의 구위를 가진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준석과 마찬가지로 볼넷이 많기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도달할 수 있는 엘리트 구위와 이상적인 신체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죠. 메이저리그 콜업은 전적으로 그의 제구력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다저스는 그의 운동 능력을 신뢰하며 제구력 개선에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심준석과 장현석의 사례는 한국 고교야구 유망주들이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교 졸업 후 미국 직행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유혹을 가지고 있죠. 반면 KBO 리그에서 먼저 뛰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경우 KBO 리그에서 충분한 프로 경험을 쌓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프로 경쟁 속에서 기량을 다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류현진, 김하성, 이정우 등 KBO 리그를 거쳐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은 꾸준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며 이 경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메이저리그 진출 시점이 늦어지고 포스팅 비용으로 인해 선수에게 직접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심준석의 경우 고교 졸업 후 미국 직행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반복되는 부상과 마이너리그 최하위 레벨에서의 정체, 그리고 갑작스러운 트레이드는 마이너리그 시스템의 냉혹함을 드러내죠. 이는 신체적인 내구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신호가 있거나 아직 제구력과 같은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선수들에게는 KBO 리그를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KBO는 유망주들이 신체적, 기술적으로 더 성숙할 시간을 벌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프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반면 장현석의 경우는 빠른 미국 진출이 성공적인 경로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제구 문제가 있지만 뛰어난 구위와 다저스라는 강력한 육성 시스템의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역 면제라는 이점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한국 고교 유망주의 미국 진출 전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신체적 성숙도, 부상 이력, 기술적 완성도, 정신적 강인함, 그리고 어떤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마이너리그 처우 개선으로 미국 직행의 매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성공률은 여전히 직행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선택임을 상기시키죠. 심준석과 장현석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끝이 영광일지 혹은 좌절일지 지금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도전이 한국 야구 유망주들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0km의 강속구도 100만 달러에 가까운 계약금도 미국에서는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죠. 매 순간 증명해야 하고 견뎌야 하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꿈을 향한 길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길 위에는 무거운 현실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곳. 메이저리그는 가장 강한 자만이 서는 곳이죠. 이들의 도전은 한국 고등학생 유망주들에게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